266쪽. 그래 물은 거 없나요? 떠들 건 몇 번이죠? 420. 263쪽이요. 63쪽에 1412번이요. 1412번. 에이? 1412번 이건 아니지. fx, gx가 다음 함수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거는 양변을 미분해볼까? 첫 번째 거 미분했더니 f'x의 값이 x, gx인가? 네. 두 번째 거는 원래 이게 미분이 됐다는 얘기잖아. 네. f'x 빼기 g'x의 값이 그대로라고?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f'의 값을 줬는데 대입하게 되면은 gx만 존재하겠네? 네. 그럼 gx의 값 몇 차 함수일까? 얘가 차수가 더 크지 않을까? 네. 이건 차수가 더 낮은 녀석이고 그럼 gx의 값 몇 차 함수란 얘기죠? 자. xgx의 값은 3차 함수가 될 것 같아? 아. gx는 몇 차 함수겠어요? 2차 함수. 그 2차 함수의 최고참 계수가 4겠네? 네. 그럼 이렇게 출발할 건데 도함수의 값은 8x로 출발해요? 네.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굴까? 10? 네. 여기에 10x가 있으면 미분했더니 10 빼주면 2x? 네. 아닌데 이건 x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이요. 10? 네. 그럼 2x 어떻게 하려고? 10만 있으면 충분히 8x 빼주는구나. 10x 빼기 8x니까. 네.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8x밖에 없나? 예. 10이 없어져야 되는데? 10이 남아있, 다 없어지나? 부호가 생기네? 네. 그때 문제가 쟤한테 1을 대입하세요? 너 왜 시간 맞춰서 못 오죠? 왜? 집도 제일 가까운 놈이 왜 그래요? 266쪽인가요? 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6번이요. 26번이 정확히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아니야 이거? 지금 글씨 잘 보이니? 이러면 잘 안 보이지? 보여? 다음 중에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가지고 원래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원래함수의 그림의 값이 b를 기준으로 그림을 쪼개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a의 값이 이런 데 있다고 하고 c의 값이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도함수의 보호를 가지고 우린 그래프를 결정하나? 네. 그럼 도함수의 보호가 양이었던 으로 바뀌니까 증가하다 감소? 근데 우리는 근데 문제는 x축을 그릴 수가 없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x축 없이 그려야 되겠다. 얘는 도함수, 원래함수. 처음에 그래프는 a까지는 증가하다가 a에서 감소? 네. b까지는 감소할 건데 계속 접선의 기울기 는 음수값으로 계속 작아지는 거잖아. 게다가 갑자기 양수로 바뀌어?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거니? 네. 여기가 C?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A를 대입한 X가 A에서 함수 fx의 값은 극대냐 물어봤는데 극대 맞아요? 네. 두 번째 B에서는 극소인지 물어봤어요. 뾰족해도 극소가 맞아? 맞아요. 그럼 세 번째 걸 물었다는 얘기네? A를 대입한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방정식의 근은 한 개인가요? 물어봤잖아. 여기서 A 대입한 값이 빵이면 X축이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그 대개수 몇 개죠? 네, 그러니까 한 개는 아니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문제는? 28번이요. 28번으로 들었습니다. 28번은 fn 곱하기 fn 플러스 1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n값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도함수라고 얘기하네.
그런데 0대 2번 함수값 좋고 루트 2대 2번 함수값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유탄2 이유탄2 상수의 값 m하고 m 플러스를 대입해서 곱한 값이 음수였으면 좋겠으니까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 사이에서. 원래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 다시 감소 증가인가요? 네. 원래 함수의 값은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감소, 그 다음에 빵까지는 증가, 빵부터는 감소? 네. 언제까지 감소야? 루트 2까지는 감소인가? 네. 루트 2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네. 극소값이 똑같을지는 모르겠다.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지? 예. 저 3차 함수가 4차 함수를 비교하는 3차 함수의 값이 원점 대칭인 것 같아?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값만큼 똑같은 값만큼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한 함수값을 줬나요?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한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이겠네? 빵 대입한 값도 줬네? 빵 대입한 1이라고요? 근데 문제에 구한 건 한 칸의 범위에서 부호가 바뀔 때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의 범위? 플러스 1을 1대 2번 값이 누군지를 모르겠네. 마이너스 1대 2번 값이 누군지 모르겠네. 그죠? 그럼 어딘가에 빵이 있을 건데 빵의 값은 대충 한 여기쯤이 빵인 것 같은데? 함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플러스 1대 2번 함수값, 마이너스 1대 2번 함수값, 그 다음에 2대 2번 마이너스 2대 2번 함수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함수의 값을 직접 구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도함수의 값은 식으로 알고 있나요? 네.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원래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A라고 한다면 이건 최고차항 계수가 4A인가요? 근데 그 녀석이 x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루트의 x의 값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네. 이걸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다. 4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한테 x를 곱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예요? 네.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ax 4제곱 마이너스 8ax니까 마이너스 4ax 제곱인가? 예. 근데 빵 대입한 값 1이라고요? 루트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 루트 2 대입했더니 4a, 루트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a? 네. 이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면 a 값이 누구야? 1이요. 그럼 함수는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a의 값 1이었을 때 fx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하거든. 1 대입하면 누구예요? 2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그러면 플러스 2 대입한 건 누구야? 1이요. 아, 2 대입하면 1이야? 그 다음부터 3 대입하면 또 다 1, 양수값, 4 대입도 양수값이겠네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은 보호가 바뀌는 거 맞아? 네. 그럼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보호가 바뀐다는 얘기네? 아, 마이너스 2일 때인가? 마이너스 대입하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인가? 그럼 m값이 처음에 마이너스였을 때 보호가 바뀌어요. m값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0일 때 보호가 바뀌는 거 맞죠? 빵일 때도 빵하고 1 사이에 보호가 바뀌는 거죠. 네. 그 다음 1이었을 때도 1일 때, 1일 때 보호가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 같은데? 된 거 맞아요? 네. 네. 그 m값이 될 수 있는 건 다 해서 4개 있고요. 4개 합의값은 마이너스 2가 답이네요. 되신 거 맞아요? 네. 함수를 직접 구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도 풀어보면 몇 번이죠? 4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42번 안 풀어준 것 같다, 그지? 42번이 양의 정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에는 정적분의 값이, 부정적분이 있는데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 빵이라 한다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분수 문제 아닌가 싶다. 내가 fnx라는 녀석의 값을 알아야지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라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실수배에서 n 플러스 3분의 1은 내보내겠습니다. 적분하게 되면은 n 플러스 2의 값을 곱해야 되나? n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2의 몇 승이죠? n 플러스 2승인가요? 되신 거 맞죠? 이제 숫자를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다 지워지나? 그러니까 c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C 값이 빵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함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를 거듭적으니까 필요 없고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이건가? 된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은 부분수만 만들면 될 건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부분수를 모르는 건가? 한 개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로 쓸 겁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입니다. 앞에는 항상 상수값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상수가 있어야 되죠? 네, b-a분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주어진 녀석의 값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데 앞에 써야 될 상수의 값이 파란색이 누구예요? 1인가요? 3 빼기 2인가? 그럼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1부터 대입하라고 합니다. 1부터 27까지 대입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 대입했더니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마지막에 27을 대입했더니 29분의 1 빼기 30분의 1이야?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때 우리가 통분했더니 30분의 맞게 했나? 됐어요? 네. 네. 그 다음 또 프로젝트 몇 번인가요? 3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번은) 다함수 fx에 대해서 적분한 게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고3 모의고사 볼 때 이런 형태로 써있는 녀석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 근데 이게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편이거든. 저게 뭘 얘기하는 거죠? fx 곱하기 gx를 미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fx 곱하기 gx겠네? 네. 근데 fx 더하기 gx의 값은 양변을 미분하면 fx 더하기 gx를 구할 수 있네. 첫 번째 식에서는 fx 더하기 gx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녀석에서는 양변을 적분하는 거죠. 적분했더니 fx 곱하기 gx의 값도 알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8x 플러스 c. 근데 c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g한테 1 대입한 건 알려줬다고 얘기하네. 그럼 g한테 1 대입한 게 누군지 알면 f한테 1 대입한 게 누군지도 알 것 같은데 f한테 1 대입한 녀석 더하기 g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9? 얘가 지금 6이니까 얘는 3인가? 그럼 g1의 값이 6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1 대입했습니다. f1 곱하기 g1 값을 구했더니 15 플러스 c인가? 그게 18이라고요? 그럼 c 값이 3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너희 할 일은 인수분해에서 fx, gx가 누군지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하고 하고 8하고 3하고 마이너스 1로 조립집법이 될지 모르겠다. 될까?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나? 마이너스 1로 안 돼. 뭐로 되냐? 뭐로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돼?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분수로 해야 돼? 2를 대입해서 2 대입해서 10방씩 풀어가지고 풀자고? 조립적법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되는 게 없어가지고 조립제법 할 때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의 값을 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양수값이니까 음수값을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1로 안 됐으냐 방금? 그럼 마이너스 3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이너스 3으로 될까? 대입에서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빵 나온 줄 확인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될까?
최근에 조립제법 원칙을 안 지키신 거예요. 후보들 압축하고서 후보들 가지고 조립제법 하셔야죠. 이해되신 거 맞죠 지금? 그럼 조립제법 했더니 누구라고? 곱한 녀석의 값이 인수분해해주면은 2는 여기다 곱해줄게요. 내 말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두 녀석의 값을 더한 게 이거 맞아? 그럼 누가 fx고 누가 gx인지 이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네? 아 그럼 잘못 썼네. 괜히 저기다 2 곱했다. gx가 누구란 얘기예요? 요게 gx라는 얘기인가요? 1, 2, 2, 아니구나. 요게 1, 2, 2번 2 나온 거 맞아? 1, 2, 2번 6 나온 거 맞아? 네. 그때 fx의 값은 2x 플러스 1입니다. 거기다 2만 대입하세요. 2 대입했더니 난 못해. 11? 2 대입했더니 5? 차이값은 6?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이죠? 5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번은 다음 식에서 f'x의 값이 그림과 같을 때 그림 어딨어? 한참 밑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h에 대해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도함수가 그림과 같다면 f한테 2대2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임의의 h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건 우리한테 양변을 h로 나누기 한 다음에 극한값 보라는 얘기 같은데? 양변을 지금 h로 나누기 한 다음에 리미트 h가 빵으로 왔을 때를 써주면 좌변값은 리미트 달면 누구야? 근데 우변값은 h 약분하고 나서 빵 대입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f'-3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대2 관계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3대2 관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것 같고 마이너스 3대2 반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f한테 1이 관계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건 도함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대입에서 마이너스였을 때 이걸 적분하는 얘기 같은데 범위를 쪼개가지고 문제 풀라는 얘기네요.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값이 x 플러스 2인가?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빵까지 포함해서는 도함수의 값이 누구죠? 포물선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했네요. 포물선이라고.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걸 적분하세요. 첫 번째 걸 적분했더니 나 지금 fx 구한 중이죠? fx의 값이 2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맞아? 네. 두 번째 거는 적분했더니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c입니다.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연습인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뒤에 마이너스 6분의 1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이너스 1대이죠? 이제 적분했더니 x 플러스 c가 되는데 1 대입했을 때 같은 값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6분의 1? 6분의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5니? 그때 문제에 구한 건 함수한테 2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6분의 7? 자, 그 다음 또 풀어낼 문제는? 없어요. 다음 챕터 저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역이 따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해됩니다. 네. 자, 다음 챕터가 정적분 파트입니다. 정적분 파트를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정적분 파트는 약간 좀 그지 같아요. 블랭크 됐어.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은 부정적분과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 근데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인데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함수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fx가 있을 때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a하고 b 사이에 함수값들을 누적해서 모은 겁니다. 함수값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함수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요. 함수값이 음수일 수도 있나요? fx라는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는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게 되면은 지금은 이 점의 좌표가 함수값인 거죠. 그런데 선분의 길이의 값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 맞아요? 근데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건데 지금은 선분의 길이를 누적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x축 밑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a부터 b까지 함수값을 누적한 녀석과 여기서 a부터 b까지 함수값을 누적한 녀석은 정적분의 값 이거는 양수값일 거고 이건 음수값인 거죠? 여기까지 지금 왔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겠다는 말은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의 값들을 누적하다 보면 수없이만 선분을 a부터 b까지 누적하다 보면은 결국은 a와 b 사이의 면적이 저 선분의 길이에 누적한 합인 거죠. 그럼 여기 면적의 값을 s라고 한다면 이 그림일 때는 정적분의 값은 s가 될 거고 여기 면적의 값이 s라고 한다면 이거의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는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은 거라서 여기는 선분의 길이들을 다 누적해서 모은 거란 말이야. 요 사이에 선분의 개수는 무수히 많은 거죠. 요 사이에 선분의 길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를 현실적으로 누적해서 모으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A하고 B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쓴다. 순간변화를 파트에서 여기를 델타 X라고 얘기했을 때 델타 X는 B-A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요런 사각형을 만들어내서 사각형의 넓이를 누적하려고 해. 세로 선분의 길이를 세로 선분 되게 선이라고 하는 건 폭을 할 수가 없잖아. 선은 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을 누적해서 모았다는 표현을 약간 선의 두께를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을 누적해서 모으려고 하는 중이야 지금. 내 말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워낙 얇으니까 두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폭을 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결정하려고 하냐면 A하고 B 사이에 있는 간격을 A, B 사이의 간격을 n등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한 토막 길이가 몇이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B-A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여기 하나의 간격이 n분의 B-A면 여기 하나의 간격이 n분의 B-A면 이 점 좌표가 누구예요? A 플러스 n분의 B-A인가? 그런데 그 옆에다 여기다 선생님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릴 생각이거든? 근데 그 옆에다 직사각형을 또 그렸어. 지금 폭이 똑같아.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누가 될까요? A 플러스 n분의 B-A만큼 두 번 간 거니?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요게 첫 번째 사각형, 얘가 두 번째 사각형, 요게 K번째 사각형, 여기가 마지막 n번째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점의 좌표는 누군지 알아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겠네요? 그럼 이 점은 누구예요? A 플러스 n분의 B-A만큼 몇 번 갔어요? 근데 n 약분되잖아. 누구라고요?
진짜 B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 K번째 사각형 있잖아. K번째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높이의 값이 함수한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를 곱하기 높이 값이냐? 맞아요? 밑변 값은 누구야? 여기 밑변 값은 누구야?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밑변 값인가? 이런 녀석을 몇 개 더한 녀석의 값이 직사각형 넓이 합이야?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모든 녀석의 값이 직사각형 넓이 합이죠? 저 직사각형 넓이가 클 것 같아? 아니면은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값이 클 것 같아? 직사각형 넓이가 좀 더 클 거 아니야? 요만큼 짜투리가 남으니까. 이 말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런 짜투리가 줄어들게 하려면 n등분 했을 때보다 2n등분하게 되면 저 녀석의 값이 사이즈가 선생님 지금 빨간색 빗감친 녀석의 값이 이 둘의 오차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을 2n 조각을 내게 되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사각형을 저렇게 그리면 요만큼의 오차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사각형을 좀 잘못 그렸네. 오차의 값이 아까 오차보다는 지금 오차의 값은 요 직사각형 조그만 직사각형만큼 오차가 줄어드는 거지. 내가 있는 거 맞아요? n등분 했을 때보다는 2n등분 했을 때 아까 전에 있던 오차의 값 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은 무한대의 등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무한대의 등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빨간색 오차 부분은 거의 소멸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저게 정적분의 값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값이 나오겠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우리는 이 복잡한 식 있잖아 이걸 정적분의 정이라고 불러. 우리 도함수의 정의 외우지 않아? 도함수의 정의가 뭔데?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우린 도함수의 정의를 말로 얘기하지 않잖아. 식으로 얘기하잖아. 정적분의 정의는 이게 정적분의 정의야. 원래 이 챕터 배울 때 정의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근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이과 통합과정이어가지고 문과 애들 니네는 몰라도 평생 사는데 진짜 동계선하고 거절돈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문과 애들은 이 정도까지 하지마. 이거 이과 애들은 미적분에서만 가르칠게. 우리 이런 파트거든. 근데 원래는 정적분의 값을 배우려면 정적분의 정의가 뭔지는 배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문이과 통합과정이라서 잠시 보류한 거야 지금. 얘가 정의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과 애들은 못해. 문과 애들. 우리 수희가 문과? 주한이가 문과? 자,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지 않고 다만 야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게 정적분이야.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정적분인데 그냥 대충 문과 애들도 있으니까 스몰 fx 값을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비대이한 거에서 a 대번 거 빼는 걸로만 이렇게 하자 라고 했어. 이거는 정적분의 정리야. 정의의 성질을 이용해서 도출해낸 성질. 그래서 지금 챕터는 수투에서는 오로지 이것만 해. 수투에서는 이것만 하고 이제 이과 애들은 미적분에서 이 정적분의 정의를 심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오늘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정적분이라는 거의 의미는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은 녀석의 값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함수값은 선분의 길이가 두께가 없다 보니까 누적해서 모으기 힘들어서 그래 직사각형들을 누적해서 모으는 방법으로 정적분을 구했습니다. 그게 정의지만 지금은 정의를 안 해. 구경만 하고 한 번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적분의 정리만 사용해서 산수 계산만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할 줄만 안다면 원래 이 녀석의 값을 부정적분한 녀석의 값은
C가 있잖아.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한테 B를 갖다 대입해서 A를 대입한 걸 빼나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한테 B를 대입한 다음에 A의 값을 대입한 걸 빼나 똑같은 연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C의 값을 구태여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C의 값은 부정적분했을 때만 사용할 거고요. 정적분했을 때는 C의 값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쭉. C를 있는데 안 넣는 거예요. 넣거나 안 넣거나 똑같은 거 넣는 거나.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적분상수의 값을 꼭 써야 되지만 숫자를 대입해서 뺐을 때 값이 똑같기 때문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는 겁니다. 생략이죠. 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정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밑에가 A, 위에가 X.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A부터 X까지 정적분했습니다. 얘를 미분할 생각입니다. 그럼 중간계산 과정을 하자면 이걸 라지 fx한테 x를 대입한 거에서 라지 fx한테 a를 대입한 걸 빼는 걸 미분하는 거니? 앞에 걸 미분하면 fx, 뒤에 걸 미분하면 빵인 거죠? 숫자는 미분한 빵이니까요. 두 번째, 인테그럴 a부터 x의 제곱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t라고 쓸까 그냥? a부터 x까지 ft dt가 있습니다. 이걸 미분하고 싶습니다. 근데 미분하게 되면 중간계산 과정을 하면 라지 f한테 x의 제곱을 대입한 거에서 라지 f한테 a를 대입한 거 빼는 걸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누군데요? 미분하면 누구예요? 이 녀석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죠? 바깥의 것도 미분할 거지만 안에 거 속미분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라지 f라는 함수한테 x의 제곱을 대입한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속미분해서 뭘 곱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2x fx의 제곱이 되는 건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적분했을 때 모양새는 아실 거고요. 그걸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EXF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인가요? 총미분 해봤자 1이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헷갈리면 한 번 쓴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죠? 내 말 지금 납득하신 거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참고서에는 딱 여기까지만 써 있습니다. 이제 다른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풀 때 약간 변형된 것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변형하는 겁니다. 밑에만 숫자가 있으면 요점은 앞으로 수백 번 만날 거예요. 수백 번. 수백 번.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딱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미분.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인 정적분을 마주치시면 꼭 할 일은 미분. 본능적이야.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반드시 미분. 극한에서 1 코사인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뭐 한다고? 극한에서 1 코사인 보이면 반드시 뭐 했어? 뭔 일이래? 시험 끝났다고 썰이다 안 하는 거야? 이제 까먹는 거야? 극한 문제 풀 때 1 코사인 보이면 뭐 했어? 반드시 하는 행동 있잖아.
1 플러스 코사인을 습관적으로 곱합니다. 빵대기 반 녀석의 값은 빵대기 때문에 1 플러스 코사인 값을 분자 분모에 곱해가지고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분모의 값이 사인 제곱이 돼요? 여기 된 거 맞나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이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푸는 것처럼 이런 건 습관이거든. 그냥 밑에가 숫자고 위가 x였을 때는 보자마자 미분. 두 번째 행동은 대입할 거야. x한테 뭐 대입해?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은 숫자를 대입할 겁니다. 왜 그렇죠?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a와 a 사이의 넓이는 뭐예요? a하고 a 사이의 넓이는 빵이니까요. 자, 그 다음 거 설명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x-a분의 1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적분한 녀석의 값은 분자에 쓸 건데 분자에 쓰려는 녀석의 값이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고 쓰는 건가? 이게 뭔데요? 네, 이건 라지 f를 미분해서 a를 대입한 미분계수인가요? 되신 거 맞죠? 근데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정적분과 리미트가 들어있는 문제들은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공식화시켜서 풀게 되면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반드시 중간 과정을 한번 쓰고 나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습니다. h값이 빵이 었을 때 h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h까지 ft dt의 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분자에 뭘 써야 되는 거죠? 라지 f a 플러스 h 빼기 라지 f a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fa라고요? 이건 매우 단순한 형태로 써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변화된 녀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 과정을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해가 어떻게 안 될 수 있지? 그걸 선생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그럼 갔다 올 동안 생각해봐요. 자, 생각했나요? 아니, 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거짓말이죠. 됐어요. 그렇게 될 거였으면 아까 됐어야지. 좀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거죠? 자,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정적분의 값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정적분의 값은 시그마랑도 유사해가지고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에 대해서 일단 이건 숫자니? 적분해서 b 대입번거에서 a 대입번거 뺐으니까 이건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부터 b까지 fx, dx, gx, dx가 있다고 한다면 따로 쓰는 게 가능한가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성질이 다 똑같습니다. 나 이런 거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죠? 앞에 부정적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빼기 값은 쓸 수 있고요. 실수배 값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부터 x까지 t-x ft dt라고 써보겠습니다. x-t라고 쓸 걸 그랬나? 자,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어떤 변수에 대해 적분하라고 써 있는 건가요? 미안해요. t에 대해 적분하라고 써 있는 건가요? 그럼 t라는 문자에 대해 적분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t라는 문자가 아닌 k라는 녀석의 값은 x가 아닌 k라는 녀석의 값은 x로 적분할 때 k는 실수배 처리해서 풀었다고요? 지금은 t라는 문자 이외에 x라고 하는 문자는 잠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x라는 녀석의 값은 숫자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분배했습니다.
분배했고 이 녀석을 앞에 걸 적분할 때는 t에 대해 적분할 거기 때문에 x는 실수배에서 인테그랄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잠시 x를 숫자로 생각해서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인 tft라는 녀석의 값은 실수배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 t의 값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수 t에 대해 적분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신 거 맞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뭐 하자고요? 미분부터 하자고요? 근데 요 속에 t하고 x가 섞여 있었을 때는 t라는 문자가 아닌 x라는 녀석의 값은 반드시 실수배에서 앞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것도 수십 번 풉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분배해서 실수배 내보낼 수 있죠. 하지만 함수에 대입하는 이 값은 우리 어떻게 해도 이 녀석의 값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녀석은 분배한 다음에 실수배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함수에다 대입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분배해서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분배 후 미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은 시험에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합니다. 제일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로 출제하고요. 나는 시험 조금 못 받은 상관없으면 아예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만 출제합니다. 포기도 상관은 없으나 이렇게 생긴 녀석의 풀이 원칙은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번 치환 한번 해볼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한 작업은 지금 t라는 문자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t라는 변수의 값을 s라는 변수로 바꿨다는 얘기죠. t-x라는 녀석을 치환해서 풀지만 t에 대해 적분할 거니까 t라는 문자에 대한 시구를 지금 계산 중이었는데 t라는 문자를 s로 바꾸는 거지 x는 잠시 머릿속에서 숫자라고 인식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치환하게 되면 t 값은 뭐라고 써야 돼? t 값은 x 플러스 s야? ft-x는 문제 생겼다. dt의 값을 어떻게 하지? dt를? 자, 선생님이 양변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마침 속도가 속도 파트에서 충분히 연습한 것 같아. 선생님 지금 양변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t로. 변수는 t하고 s만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x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변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왼쪽을 미분하면 누구야? 왼쪽을 t로 미분하면 1인가요? 오른쪽을 t로 미분하면 누구야? 그렇지. s를 s로 미분하면 1이지만 지금은 s를 t로 미분했다고요? 그렇다면 dt의 값하고 ds의 값은 같은 값이군요. 그래서 여기는 dt의 값은 ds라고 쓰겠습니다. t라는 녀석의 값을 a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건데 t의 값을 a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건데 t의 값이 a면 s는 누구야? t의 값이 a면 s의 값은 a-x인가요? t의 값이 x면 s는 누구죠? 빵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최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녀석은 나오면은 근데 문제가 있어. 이 녀석은 시험 보기 전까지 거의 100번에 가까이 해. 수십 번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되게 쉬운 문제로 바뀌는데
이런 녀석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번도 안 만나. 나오면 까먹고 나오면 까먹고 나오면 까먹고 선생님 저기 뭐라고 했는데 뭐 씨발 변수가 뭐라고 했고 뭐 숫자가 뭐라고 했고 뭘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기면 S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나오면 까먹고 나오고 까먹고 이렇게 되거든. 지금 설명했던 녀석의 값이 기억이 나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맞추셨을 때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일단은 어려운 것까지 잠시 소개해봤습니다.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소개만 해봤습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은 이제 숫자가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니까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태연이 지금 졸리지? 눈이 썩어가고 있어 지금. 좀 있으면은 혹시 노랗게 바뀌면서 냄새도 나는 거 아니야? 혹시 썩은 동태처럼? 자, 오른쪽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는 누구야? x라는 문자의 식과 x라는 문자의 식이를 적분하면은 그래서 반드시 곰비미분 하셔야 되죠? 곰비미분 아시죠? 미분했더니 누구예요? x는 미분하면 지워졌고 1이 됐고 뒤에 건 그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이 xfx? 근데 이거 미분하면 누군데? x만 대입하면 돼? 맞아요? 이게 없어지게끔 만드는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 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냐? 또 미분할 겁니다. 이런 거 맞죠? 그런데 미지수의 값을 원래 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을 수 있습니다. 미지수의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미분하고 또 하나는 누구 대입하라고요? a 대입하면은 왼쪽은 a를 대입하면 뭔데요? 그럼 이것도 a를 대입하면 빵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미분한 녀석의 값이 또 a를 대입하면 빵 나와야 돼요?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미지수 두 개는 해결될 수 있겠죠?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반드시 미분. 아래 끝과 똑같. 정적분할 때 정적분해서 a의 이름은 정적분의 아래 끝, b의 이름은 정적분의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끝과 똑같은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빵 나오기 때문에 10번이 풀어서 구하면 되고요. 다만 x하고 t가 섞여졌을 때는 풀이 원칙이 분배 후 미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곱미분을 실수합니다. 그 곱미분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를 어떻게 B하고 C라는 문자의 식이 한 개, B하고 C라는 문자의 식이 또 하나 있으면 연립해서 구할 수 있겠죠? A를 대입하면 A가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B, C라는 문자를 해결할 수 있겠죠? 나오면 합시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빨리 태연이가 잠에서 깼으면 좋겠는데 깼나? 눈빛이 살아났나? 쌤이 지금 설명할 거는 다 설명 안 하고 있다. 딱 하나를 설명 안 했네요. 자, 이걸 설명 안 했네요. F한테 마이너스 X 값을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가 지워집니다. 앞에 게 마이너스 튀어나오면 기함수인가요? 이게 오함수고요. 다항함수 중에는 어떤 함수가 기함수라고요? 다항함수 중에는 뭐가 기함수죠? 다항함수라고 했는데 뭐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항함수 중에는 뭐가 기함수라고요? 뇌가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질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다른 너만의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맞죠? 우함수였을 때가 y축 대칭이죠? 다항함수 중에는 짝수차 함수가 우함수인가요?
짝수차 함수의 값은 상수항을 포함해도 되니? 짝수차 함수의 값은 상수항을 포함해도 되니? 홀수차 함수의 값은 상수항을 포함해도 되나? 짝수차항은 상수항을 포함하는 거죠. 삼각함수 중에는 뭐가 기함수인데? 사인이 원점 대칭 기함수, 또 탄젠트에까지 원점 대칭 기함수. 코사인은 뭐함수인가요? 자, 원점 대칭이었을 때하고 y축 대칭이었을 때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수는 주지 않아. 함수를 주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되게 많은데 문제 중간중간에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함수인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대충 기함수인 거 하나 그렸습니다. 우함수인 녀석 하나 그렸습니다. 내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정적분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기함수의 경우에는 정적분의 값이 뭐가 나와? 양수인 정적분의 값이랑 음수인 정적분의 값이 소거돼서 0이 나오고 있죠? 여기 양수와 음수를 더해서 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정적분하게 되면은 어차피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나요? 뭐라고 그랬어? 현존하는 거의 2배? 네. 안쪽만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죠? 요거 한 가지 설명을 빼먹었습니다. 아씨,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한 김에 내용 중에 싹 하고 나서 문제 풀까? 딱 하나만 더 설명하면 아름다워질 것 같아. 가장 많이 원리도 까먹고 선생님 저거 뭐였죠? 선생님 너 왜 그렇게 풀었어요? 나 기억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내용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다 쌩까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끝냅시다. 다음에 선생님 저거 왜 그래요? 그럼 죽여버리죠.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장 단순한 거 내가 fx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러면 1대1 대응이 맞아요? 증가함수 그렸습니다. 1대1 대응이 맞나요? 역함수의 그림도 그리겠습니다. 역함수의 그림은 이건가요?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보고 싶은데 교점의 좌표의 값이 여기가 A, B라고 한다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하지만 역함수를 알고 싶진 않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좋겠냐고요? A부터 B까지 어떻게 할 건데 역함수는 알고 싶지 않은데 2개는 알고 있잖아. 여기 넓이만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y는 x라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fx를 빼가지고 누적하면 되는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거기다 2배. 이게 제일 단순한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넓이고요. 근데 문제는 요게 중요하거든. 자,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고요. 내가 그림을 항상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림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성공할지 모르겠다. 성공할까? 아니야, 분명히 실패할 거거든. 오늘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까? 출발부터 안 좋은데 어떡하지? 출발부터 느낌이 안 좋아. 이미 틀려먹었어. 자, 이게 y는 fx입니다.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의 좌표 a라고 하려고 a, fa 요점 좌표쯤 해가지고 b, fb라고 할까? 너무 멀리 갔다. 좀 가까이 와라. 요점 좌표를 b, fb라고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값이 요게 역함수잖아. 성공하겠어 이걸 내가? 대충 비슷해 보이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 점을 대칭해가지고 대칭점의 좌표가 역함수 있는 점, 역함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fa, a,
fb, b인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을 구하고 싶냐면 이게 궁금합니다. a부터 b까지 fx의 값을 적분한 녀석한테 fa부터 fb까지 역함수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을 더하고 싶습니다. 난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a부터 b까지 fx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여긴가요? 역함수의 값을 fa부터 fb까지 적분한 건 요게 fa, a, fb, b, fa부터 fb까지 적분한 건 여긴가요? 근데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대칭시키면 이 부분이랑 똑같은 넓이니? 파란색 넓이가 노란색 넓이랑 똑같나요?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빨간색 넓이와 노란색 넓이 합인 거네? 빨간색과 노란색 합은 기억인가요? 그럼 기억 잘하겠다. 기억이니까. 자, 여기 바깥쪽에 직사각형 넓이는 무엇인가요? 뭐라고 보겠어? 바깥쪽에는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BFB인가요? 근데 여기가 A, F이기 때문에 색칠 안 된 넓이가 AF인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녀석은 바깥쪽의 넓이에서 안쪽의 넓이를 빼는 건가요? 되는 거 맞아요? A를 대입한 FA가 써있고 B를 대입한 FB가 써있고 둘의 관계가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면 합한 녀석의 값은 위에 꺾기를 곱한 거에서 아래 꺾기를 곱한 녀석을 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앞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나왔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해져 있어. 뻔해. 이해된 거 맞으세요? 맞죠 지금? 자, 이제 내용 정리는 정적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는 어지간히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숫자로 안 보이니까 또 숫자로 풀면 또 지루하고 내용 정리하면은 좀 알쏭달쏭하고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분필로 하면 수업 진행이 좀 빨리긴 한데 앉아서 하는 게 편하긴 해요.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한 가지 말 안 한 게 하나 있구나.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이 이거였나? 자, fx가 있습니다. f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1, 2번 함수값이 똑같았을 때 a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사수네.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적분한 녀석한테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x의 상승 플러스 ax의 제곱이고 숫자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서 빵 대입만 뺐습니다. a 플러스 1인가요?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2a 플러스 3인가요? 두 개가 똑같도록 a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값 마이너스 2. 이걸 왜 풀었지 내가? 두 번째 유형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 몇 번인가요? 14번이요. 14번 문제가 오차 함수가 있습니다. 오차 함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했을 때 1보다 큰 a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변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니까 미분하면 좌변이 뭐가 되죠? x를 대입한 것만 쓰기만 하면 돼요. fx라고? 이해된 거 맞죠? 주혁아, 네. 이해된 거 맞니?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가로 같습니다. 미분한 녀석의 값은 요거 자체가 f'인데 f'을 적분해서 x를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라고? f'을 적분해서 x 대입해서 1 대입한 거 뺐습니다. 누구야? fx 마이너스 f1이라고? 그럼 똑같으면 f1 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F의 값은 빵이라고요? 그럼 1 대입했을 때 빵 나오는 문제만 풀면 되겠네? 1 대입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5A 1 대입했더니 8?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아? 아니지 4? 맞나요 이제? 따라서 A 값이 누구라고요? 1보다 크니까 4라고요? 3번 유형을 봤습니다. 3번 유형의 마지막에 몇 번인지 봐보세요. 23번이요. 23번이 밑에가 A, 위에가 X. 다음에 정적분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A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를 구하라고? A를 어떻게 구해? A 어떻게 구할 거야? 아, 밑에가 숫자니까 위에다 A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좌변에 X한테 A를 대입했더니 좌변은? 빵. 우변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누구라고요? 문제에 구한 건 2하고 3, 4에서 적분하시라고요? 2하고 3, 4에서 fx 값을 적분하라고 했는데 이걸 적분 어떻게 하냐? 함수를 모르는데? 아, 알아? 우리는 지금 x한테 a도 대입했지만 뭐도 했어야 되는 거지? 밑에가 a고 위에가 x니까 미분도 했어야 되는 거구나? 좌변을 미분했더니 fx, 우변을 미분했더니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시라는 얘기군요? 맞나요? 그럼 적분했으니까 누구예요? 되신 거 맞으세요? 3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맞게 대입했냐 나 지금? 느낌이 싸하지? 3 대입하면 9-15 마이너스 6 맞는 거 같고 2 대입하면 4-10 맞아? 그럼 빵인가요? 맞죠? 자, 네 번째 유형 봤습니다. 네 번째 유형에서 선생님 이 말을 안 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을 안 했냐면 인테그럴 fx dx의 값이랑 인테그럴 ft dt의 값은 두 녀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왜 달라요? 위에 있는 건 x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 밑에 있는 건 t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 변수가 다른 함수입니다. 식의 골격은 똑같아. 2차 함수라면 둘 다 2차 함수의 식은 골격은 똑같지만 문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적분상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녀석은 같지 않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A부터 B까지 fx라는 녀석과 A부터 B까지 ft dt의 값은 식의 골격이 똑같은데 B 대입에서 A 대입한 거 뺀 녀석은 결과치가 숫자로서 똑같겠네요. 부정적분의 값은 부정적분은 변수가 달라지면 다르지만 정적분의 값은 변수가 달라도 식의 골격이 똑같은 같은 값입니다. 이 말을 아까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산수, 그냥 기본적인 산수겠죠. 네 번째 유형은 마지막 문제 한 문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식에서 K가 A였을 때 최소값 B의 값을 갖습니다. A분의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K의 값이 누구일 때 최소값 같는지 물어봤다고? 1부터 3까지 3부터 1까지 변수의 값 XX 똑같고 식은 좀 다른데? 범위를 합쳐버릴까? 뒤에 걸 플러스로 만들 수 있나? 뒤에 걸 플러스로 만들어가지고 1부터 3까지 앞에 거는 X 플러스 K의 제곱인데 뒤에 거 어떻게 쓸 건데? 이 말도 아까 전에 내가 이게 아니구나.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녀석의 값은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없애게 되면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쓰는 거 알고 있죠? 태현이도 알고 있죠? 네? 저는 FK를 1부터 3까지 적분했다가 인테그를 3부터 1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줄래요? 말로 말로 할 때 저걸 적분 어떻게 한 거냐고요? 몇 부터 1부터 3까지 적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녀석의 값은 그래서 1하고 3으로 바꿨습니다. 1부 3까지 똑같으면 합쳐도 되나? 이 녀석의 값이 지금 K의 값이 A였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몇 차 함수야 적분하면? 적분하면 3차 함수야? 아닌데. 헐. 아니, 눈이 아직 계산이 안 되겠네. 안과를 좀 갔다 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몇 차 함수니? 너희의 뇌는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x라는 문자로 적분하라고 하는데 숫자를 대입하라고 했잖아. x한테는 숫자를 다 대입할 거야. 근데 k가 있어. 여기 k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래. k의 제곱이 있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k에 대해서 2차 함수야. 자, 적분했습니다.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뒤에 거 적분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속 적분. 아, 근데 주요가 속미분은 있는데 속적분이라고 하는 건 없어. 합성함수 어디 있는데? x 플러스 k의 제곱? 근데 x 앞에 있는 게 1이어서 속미분에도 1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된 거 맞아? 된 거 진짜로 맞아? 네. 네. 자, 이제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1 k 플러스 3의 세제곱. 미안해요. 사과하겠습니다. 2차 함수 줄 알았더니 3차 함수네요. 사과했습니다. 적분해서 숫자 대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누구예요? 18? 21? 1 대입한 거 빼고 있습니다. 2차 함수 맞네. 나 안 틀렸어. 1 대입하면 누구야? 3분의 5냐? 이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값이 도대체 뭘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소값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가? 그럼 산수만 연락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1 곱하기 k세제곱 3분의 1 곱하기 k세제곱은 지워질 것 같고 아이씨 이게 산수를 어떻게 하냐? 앞에 게 누구야? k세제곱 플러스 앞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세제곱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이건 알겠지? 그럼 9k제곱 빼기 3k제곱 3으로 나누기까지 하세요. 맞아? 24를 3으로 나누기 하세요. 이건 못하겠는데 3분의 26? 3분의 26이 21 더하고 3분의 5를 빼세요. 7, 28? 나 믿지마. 확인해. 니는 맨날 대가리는 뭐 맨날 산속에서 할 때 노냐? 아 논다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대칭축이 누구예요? 뭐라고요? 못 들어서 다시 한 번요. 마이너스 2. 그 값이 지금 A값이고요. 마이너스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좀 대입해봐요. 그럼 A분의 B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5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5번 유형 마지막이 몇 번이에요? 44번? 주혁이는 티내면서 중간에 잘못 생각한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태연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지 집중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너 집중하는 거 맞아요? 혹시 중간중간 딴 생각도 하나요? 그러겠죠 당연히? 완전 잠깐.
지금 44번 문제는 하도 많이 봤던 문제에서 우리가 엄청 익숙한 문제거든. 2차 함수가 있는데 0대 2번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적분한 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반쪽만 적분한 것들하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게 어떻게 다 똑같지? 너는 K, 너도 K 똑같아. 근데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두 개 더한 게 앞에 거니까?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얘들 다 빵이란 얘기네? K가 빵이야 되니까 이것들은 빵입니다. 그럼 2차 함수의 값이 빵이 나온다고 적분했을 때?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도 빵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것도 빵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것도 빵 나와야 되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인지는 알겠어. 한 여기쯤이 플러스 1이잖아?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으면 되는 거니? 네. 이런 거 맞죠? 이렇게 됐을 때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해도 빵! 저 세 개 모두 빵 나오겠다? 그러면은 F2의 값을 구하고 있는데 나 fx 모르는데? fx 어떻게 할 거니? fx에서 알고 있는 거는 0대 2번 마이너스 1번 알아? 또 알고 있는 건 뭐 알아? y축대칭에서 1차항이 없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이 녀석의 값을 a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도 충분한 거네? 이걸 바보같이 이렇게 풀어버리는 순간 진짜 바보 찐따 되는 것 같은데? y축대칭인 걸 느낄 수 있다면 b는 쓸 필요가 없겠군요. 자, 이 녀석의 값을 적분해서 요걸로 할까 요걸로? 적분했습니다.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을 적분했습니다. 빵부터까지 적분한 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2, 2는 3분의 2 마이너스 1 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3인가요?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구하란 건 2대2 바라고 있습니다. 답은 11이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의 범위가 쪼개졌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두 개씩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7번은 함수 fx의 값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줬습니다. 1보다 컸을 때 1보다 작았을 때 함수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fx-1을 구하라고 합니다. 함수 fx를 얼만큼 이동하라고 했죠? 네, 오른쪽 1만큼 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 방법 시킨 대로 하기. fx-를 직접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는 x-를 제곱인가? 두 번째가 x-를 대비했더니 2x-3인가요? x가 어떨 때? 네, x값 대신에 x-를 대입해서 마이너스를 이항했으니까 2보다 작을 때인가? 이건 2보다 컸을 때고요. 되신 거 맞죠? 그럼 범위의 값을 쪼개 적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1부터 2까지는 누굴 적분해요? 너는 아씨 네가 그런 말 자꾸 하면 쌤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야 되고 개소리에 대해서 자꾸 시간 낭비하게 되잖아. 뭐라고 시부해서 방금 너한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졸라 욕먹기 싫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x-의 제곱 dx입니다. 그 다음 녀석값 2부터 3까지 누구라고요? 2x-3인가요? 이걸 적분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네. 적분했더니 3분의 1 곱하기 x-1의 3승입니다. 두 번째 건 적분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입니다. 대입하겠습니다. 2대2 했더니 3분의 1? 1대2 했더니 빵? 3대2 했더니 3대2가 빵?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2? 3분의 7인가? 얼마 안 걸리네? 두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할 건데 얘는 단점이
이걸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귀찮습니다. 식이 조금만 더 복잡했으면 환장을 누르십니다. 식이 조금만 복잡했으면 좀 많이 귀찮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쓴다면 어떨까 싶어요. 이 구하라고 하는 값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겼나요? X축 방향으로 함수를 얼만큼 옮겼나요?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이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거 만든 거죠? X값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나요? 그림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면 적분하는 범위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지 정제분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기는 1부터 3이라고 써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죠? 그렇죠.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적분하겠습니다. 지금 맞죠? 평이동하면 이 함수를 다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이동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라고 얘기했는데 꼭 이 함수를 구해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x-를 대입하랬잖아요. x-를 대입해서 10 구했어. 얘 병신아 평이동하라. 평이동하는 게 훨씬 쉽다고 얘기해서 맨날 대입해서 풀어. 평이동해서 풀 겁니다. 0부터 1까지는 누구라고요? 1부터 2까지는 답이 똑같이 나올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건 1대입했더니 3분의 1 빵 대입했더니 빵, 뒤에 건 2대입했더니 2인가? 1대입한 빵이고요. 똑같이 3분의 7 나오나요? 이거는 시험 문제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요거 구하는 동안에 땅이들은 다음 문제까지 아마 풀 겁니다. 꼭 평행이동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형의 마지막 문제도 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범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습은 상관없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 위끝이 2로 깔아놓는데 네. 제풀이에서 네. 저 2로 깔아놓는데 포함이 안 됐는데도 저 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정적분의 값은 정보가 있든 없든 정적분의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적분의 값은 등호가 있거나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2를 포함해서 넓이를 구하든 2를 포함하지 않고 넓이를 구하든 이 하나의 산의 넓이는 무시해도 될 만큼이어서 등호가 있고 없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마지막이 51번인가? 52번으로 왔습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실수 전체 입합의 연속의 함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녀석의 값이 궁금합니다. 빵 대입한 빵입니다. 도함수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함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대충 풀란 얘기네. 나 fx 구합니다. 0보다 작을 땐 누구라고요? X 0보다 작을 땐 x라고요? c의 값은 빵인가? 원점 지나야 되니까 좌극한도 빵 나와야 되니까 연속이라서 적분했습니다. c의 값이 누구야? 이것도 c의 값은 빵인가? 원점 지나야 되니까 연속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남은 일은 적분하면 되겠다. 마이너스부터 빵까지는 x를 적분하라고요? 빵부터 1까지는 이걸 적분하라는 얘기인가? 이해 좀 되신 거 맞죠?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형 넘어갔습니다. 들리지? 숙제 팍팍 늘어나는 소리 들리지? A부터 B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A부터 C까지 적분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적분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 함수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행동인데 가운데 C에서 A부터 C까지 적분한 다음에 C부터 B까지 적분해도 전체 A부터 B까지 적분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 이런 내용 정리는 이런 말이 하나 추가됩니다.
A, B, C 대소관계하고는 일절 관련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정적분할 녀석과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정적분할 녀석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똑같기만 하면은 뭐랑 똑같다고요? A, B, C의 대소관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라지 FC에서 라지 FA를 뺀 건데 이 녀석은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뺀 건데 어차피 이거 두 개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인가요? A, B, C가 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등호가 성립합니다. A, B, C의 대소관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똑같은 녀석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이어서 붙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 맞죠? 현재 유형은 절대값 있는 문제의 유형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몇 번에 있죠? 61번이요. 이 얘기는 오랜만에 한번 해줘야 되겠다.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 그림 어떻게 그리는 거지? 그렇지. 절대값 하나만 있으면 V지. Y는 지금부터 빼고 쓰겠습니다. 그때 V인가요? A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요? 절대값이 두 개 있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그리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한 번 꺾이는 거고요.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두 번 꺾이나? 여기가 A 대입한 게 누구야? 이거니? B 대입은 누구야? 되신 거 맞나요? 여기 기울기가 누구야? 2가 기울기인가? 여기 있는 기울기 누구죠? 절대값이 3개 있으면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이 3개면 3번 꺾이나요? A, B, C가 대소관계가 A가 제일 작다면? 되신 거 맞죠? 여기 기울기 누군 줄 알아? 여기 기울기는? 여기는? 네, 그러네요. 기울기의 값은 셋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두 개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플러스니까 세 개 플러스니까. 되신 거 맞죠? 자, 그런데 절대값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그럼 어떻게 그리지?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면 그럼 어떻게 그릴까? A 대입하면 뭐 나와? 양수야 분수야 A 대입하면? A 대입하면 음수라고요? B 대입하면 뭐 나와? B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니? 그 사이 있는 녀석은 연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상수함수를 일 겁니다. 이게 절대값 빼기 절대값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지진의 단층 뭐 그런 거 같지 않냐? 절대값 빼기 절대값은? A 넣으면 앞에 절대값에 마이너스 있어서? A 마이너스 B가 음수니까 너 그냥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아무 말이나 모든 말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데리고 거야? A 대입하면은 빵 A 대입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는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답은 하잖아. 그렇게 설명해 달라고? 선생님 B 보고 B가 더 크다라고 했지. 그 A 마이너스 B는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한테 달아줘야 되지. A 마이너스 음수 맞는데? B가 더 크니까? 그냥 선생님 적절하게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너가 자꾸 어떤 흐름을 자꾸 깨서 적절한 수준에서 꼭 알려줘야 될 건 설명해 드리고요. 계절하다 싶으면 걸을게요. 네. 자,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을 하나 볼까요? 어떻게 풀라는 얘기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그려졌죠? 그럼 범위 어떻게 쪼개요?
하라고 씨 부리는 거야. 나 씨. 이런 말 자꾸 하면 씨, 영상 보 저학원 선생은 애가 씨, 질문도 못하게 저런 꼽준다고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 왜 나와 여기서? 0부터 2까지 또는 2부터 3까지 지금 이렇게 범위 쪼개는 것 때문에 밑작업 했는데 밑작업 다 끝났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첫 번째 함수는 누구라고요? 0부터 2까지는 둘 다 음수값인가? 예. 둘 다 음수니까 누구예요? 마이너스 2하고 3, 4에서는 앞에 거는 플러스 뒤에 건 마이너스인가요? 누구죠? 둘 다 플러스일 때가 2부터 3부터 4까지인 것 같은데 2x-5인가요? 네,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거 적분해서 숫자 대입하면 개 귀찮으니까 적분해서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 2대 2번 함수값이 누구야? 3대 2번 함수값이 누구야? 맞나요? 4대 2번 누구야? 빵대 2번 것도 누구야? 빵대 2번 오늘 한참 더 위에 있는 거야? 뭘로 구하는 게 훨씬 좋다고? 범위 쪽에서 푸는 것보다 사다리꼴 넓이로 푸는 게 더 나은가요? 네, 이건 적분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림 그려서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다른 절대값까지는 이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아름다운 거 없나? 몇 번이 마지막이죠? 절대값 문제 중 마지막이 이 문제인가? 61번? 61번에 절대값을 포함한 식에 대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에서는 절대값이 있었을 때하고 절대값이 없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대? 여기에 마이너스가 등장한데 얘는 4부터 6까지는 절대값이 없었을 때 아무 변화가 없네. 뭔 소리지? X축이 1부터 4까지는 fx의 보호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고 4부터 6까지는 fx의 보호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지? 그럼 4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2차 함수가?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녀석의 값은 원래 1대 2반 녀석의 값이 빵이었고 4대 2반 것도 빵이라는 얘기인가? 위로 블록인지 아래 블록인지를 판단하시래요? 그런데 1부터 4까지 범위에서는 저 함수의 보호가 음수? 아래 블록의 함수인 건가? 그랬을 때 여기에 정적분의 값이 뭐란 얘기야? 정적분은 마이너스 9래? 근데 4부터 6까지는 정적분 값을 설명한 적이 없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마이너스 1대 2번 함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항계수만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계수 몰라. x-4의 값이 인수야. 근데 이 녀석의 값을 1부터 4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9란 얘기인가요? 그럼 적분하면 되겠다. 1부터 4까지 a 끝 집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가요? 이거 적분하는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a만 구하신 다음에 숫자 대입하시라고요? 적분했습니다. 어이구야 못해먹겠다. 나 이렇게 분표 안 아껴 쓰고 되는데 분표 엄청 많은데 이렇게 분표 아껴 쓰고 있지? 4대 2였습니다. 나 산수 막 하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대가리 놀지 마시고요. 맞아요? 첫 번째 이거 산수했습니다. 이 녀석이 정수만 계산하자. 마이너스 28? 뭔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9a? a가 누구라고요? a가 2라고요? 그때 문제 주간 건 마이너스 1대입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대입이었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풀잖아. 이렇게 안 풀 거잖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뭐 아는 거 있지 않아? 그치?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지? 아닌가? 인, 24.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해볼래? 20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말이 맞다. 선생님 잘못했다. 20이네. 죽여버릴 뻔했는데 방금 순간. 네 말이 맞습니다.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에서 ax-알파 x-베타에 대해서 뭐 머릿속에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 없어? 우리 겨울방학 때 처음 본 거 아니잖아. 얘기해봐. 여름방학 때. 응? 뭐라고? 아닌가? 우리 여름방학 때가 적분 아니냐? 네. 그냥 겨울방학 때냐? 겨울방학 때면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그치? 몇 달이 10달이 지났는데, 그치? 그래서 증명 한번 해볼까? 시간 없는데. 우리 몇 번 유형제죠 지금? 자,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이 있습니다. 본 적 있는 거 같죠? 이랬잖아 방금. 며칠이나? 저 새끼 하는 말에 또 귀 기울였다. 아이씨, 비교 좀 왔어야 되는데. 자, 증명하려고 합니다. 쌤이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인테그럴 a는 끄집어냈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개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가? 네. 적분해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대신 맞죠? 자, 베타 대입하고 있습니다. 베타 대입했더니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알파 대입해서 빼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될까? 그 다음은 알파 베타를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거 빼면 이렇게 될까? 마지막 녀석은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거 빼려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이 모든 녀석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공통되는 건가? 맞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었더니 제일 첫 번째가 3분의 1 곱셈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을까? 예. 마지막 녀석의 값은?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근데 목적하는 바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끄집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 끄집어내고 나서 얘기할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1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나?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1 끄집어냈으니까 3배 해야 되나?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줬으니까 이거 소구됐고 남은 녀석의 값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제곱 만났니? 그러네.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이게 상수로 바뀌어요? 증명 다 했네요. 증명했으니까 앞으로는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a 곱하기 x-1 곱하기 x-4의 값을 매번 전개 적분하면은 산수하다 시험이 끝나. 공식 사용하실 거죠?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고요? 6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9a? 그게 마이너스 9니까 a는 2라고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안 까먹을 수 있을까? 네. 진짜로? 꼭 외웁시다. 근데 알려주면 이상한 짓 할 때가 가끔 있거든? 정적분의 범위가 2차 방정식의 근이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만 근이면 안 돼. 둘 다 근이어야 돼. 하나만 근인데 벌써 대입해서 풀면 안 돼. 증명 빨리 했어.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이거 수일이죠? 이게 몇 번 유형이죠? 8번 10번 유형까지만 딱 하면 되겠다. 없어요. 유형이 10번 유형까지가 없어? 8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요건가? 맞아요? 축소하면 글씨가 힘이하고 확대하면 잘 보이는데 너무 커가지고 오른쪽만 써야 되고 칠판을.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이 빨간색이 안 나오지? 우리 아들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주요가 녹화됐던 것들 집에서 보셔야 돼요. 예. 최고창 교수의 값 1이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습니다. 근데 2대2 반값이랑 5대2 반값이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방정식의 fx하고 p가 만나서 생기는 실근이 정확히 두 개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의 가장 큰 값은 2대2반 함수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0부터 2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됐나? 최고창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어딘가 원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자 요구하기를 어디가 P가 있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P라는 선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극점에? 그럼 여기 있는 극대점을 지날까? 극소점을 지날까? 극대점을 지날까? 여기가 y는 p? 근데 p의 값이 뭐랑 똑같다고요? f랑 똑같 2대2반 함수값이랑 똑같다고요? 근데 f의 값은 또 누구랑 똑같다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오른쪽에 오라는 얘기구만. 이래야지 f랑 p는 똑같으니까요? 네. 문제의 모든 조건 만족할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맞나요?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0부터 2까지 적분한 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 여기가 2, 5 여기가 3이라고? 극점, 변곡점, 극점의 평행한 선과 만나는 교점 다 같은 간격인가요? 그래서 이 점좌표가 누구죠? 근데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에 P가 있으면 안 돼? 여기가 P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여기가 2 여기가 5면 이게 FE 아니야? 그럼 이 말의 모순이구나. P의 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의 값이 F2대2 반값이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뭐 대2 반값의 최대값이야? 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은 지금은 요게 최대값이야? 이것보다 더 큰 값이 존재해버려? P의 값이 제일 컸을 때가 F2라고? 그래서 위에 것만 됩니다. 뭐하지? 나는 fx를 구해서 적분하고 싶은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평행이동. 아, fx 알고 싶어. 아, fx 몰라. 도함수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도함수의 값의 최고차계수가 누구야? 최고차계수는 3이라고? 근데 그네 값이 누구 있다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아닌데 83, 24? 적분했습니다. 빵 대입한 건 빵이라고 문제 얘기했습니다. 이걸 적분하세요. 되신 거 맞아요? 여기서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적분의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다음 유형이 몇 번 유형이죠? 9번 유형이 있어요? 이 책이 지금 빼먹은 건 주기함수를 빼먹고 있는데 주기함수의 정적분을 다음 챕터로 놔뒀나? 아이고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은데? 꼬불꼬불한 것만 있다 옆에. 아, 이거 좋네. 아, 유치한데 눈곱만큼만 생각해서 답을 하세요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서 답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뒤에는 고난도 전까지 다 한 거니, 적중문제 전까지? 아이씨, 두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밑에는 그 다음 문제도 어려운데? 글씨 보여요?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았을 때 안 보이는데? x부터 x 플러스 3까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 칸을 적분했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부터 7을 대입한 10까지 범위 중에 생각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0까지를 줬네, 그래프를. 세 칸만 적분한 걸 gx라고 할 겁니다.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누군가요? 이거 쉽다. 그치?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어디서부터까지 적분하는 얘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필요합니다. 여기 음수값이랑 양수값은 소거될 거고 여기만 남아요? 이 넓이의 값이 정적분의 값이라서 누구죠? 첫 번째는 3입니다. 보통 니은까지도 쉽게 될 것 같은데? gx의 최대값을 갖게 되거나 x의 값의 개수는 2개인가요? 세 칸의 범위에 적분했을 때 어떨 때 정적분의 값이 최대일까? 세 칸 적분했을 때 양수값이 많을수록 큰 거잖아. 2분의 1일 때? 2분의 1부터 세 칸이니까 2분의 1부터 우리가 지금 x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2분의 1부터 2분의 7까지? 2분의 1부터 2분의 7까지면은 빵 아니야? 아, 함수값이 2분의 1 최대값이라고? 그럴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할 때는 2분의 1이었잖아요. 방금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최대값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약간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약간 더 오른쪽 이동해서 넓이의 값을 구하면 넓이의 값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 같은데? 방금 전 2분의 1보다 넓이가 큰 거 같은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가 3칸인가? 그럼 여기는 요 녀석 음수값, 요 음수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인가? 아, 맞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네,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위에 거는 1? 그럼 4분의 3인가? 그러네. g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세개값이 4분의 3이라서 얘보다 큰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생긴 부분일 때 넓이의 값이 최대값인가 봐. 자, 정확히 대신됐을 때가. 그럼 그 다음 최대값일 때가 이때가 최대값인가? 그 다음 최대값일 때가 이때가 최대값인가?
모자르네. 주어진 범위가 10을 넘어갈 수가 없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러니 최대되는 경우는 몇 번이라고요? 그 두 번이 되는 x가 누구라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을 구했잖아. 또 하나는 누구일 때라고? 네, 또 하나는 2분의 7일 때라고요? 그때만 최대값을 갖습니다. 이건 적분할 필요도 없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으로 봤습니다. gx의 값은 무조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나요? 4분의 3인 경우가 있었으니까 틀려먹은 거죠? 되신 거 맞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다음 문제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 됐거든? 근데 이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fx 값이 빵드이반 함수값은 양수값인데 gx의 값은 fx라는 3차 함수를 적분해가지고 4차 함수 만든 다음에 점 올린 녀석이 이거예요. 까지 된 거 맞죠? 4차 함수를 점 올린 게 gx예요. 그런데 fx라는 3차 함수를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는 녀석의 값이 양수가 들어가는 모든 자연수 n값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두 칸을 적분했을 때 정적분의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다고? 난 그럼 fx의 그림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fx는 3차 함수의 그림부터 일단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함수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라는 녀석의 값은 이거 지금 2차 4차 함수를 적분한 게 gx, 아니 접올린 게 gx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이 함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이 함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둘 중에가 누군지 모르잖아. 최고차함계수 누군지 얘기해줬니? 3차 함수 fx 값의 최고차함계수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럼 원래 이 4차 함수가 이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우리는 몰라. 된 거 맞나요? 된 거 맞니?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두 칸의 범위에서 정적분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지금 두 칸의 범위 정적분한 거? 먼저 흰색일 때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 뭐가? F빵의 값이 0보다 크니까? 아, 저 문제에서 빵 대입한 게 빵보다 크니까? 오, 너 한 건 했어. 방금 졸라 욕하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한 건 했어. 지금 이 함수에 도함수가 미분했더니 fx? 밑에가 빵이고 위에가 x니까 이 녀석은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빵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 흰색은 음수? 음수면 이 조건의 모순? 그래서 이 흰색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 흰색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건 모순이니까. 그러면 이거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었을 때가 빵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인 거니? 여기가 빵,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양수, F빵의 값은 양수. 또 중간중간에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3, 4가 있을 거고 여기에 6, 7 있나?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두 칸의 범위에서 정적분한 녀석의 값이 양수가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 함수라고? 이거 어떻게 구해? 이 함수를 선생님이 이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랑 똑같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걸까요? 0부터 n 플러스 2까지 정적분해서 0부터 n까지를 뺐으니까 n부터 n 플러스 2까지가 남겠죠? 그럼 우리의 바램은 이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는 문제로 바뀐 건가? 그럼 함수값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m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대입해야 되나? F3하고 H3하고 H1의 관계 3대입한 녀석과 1대입한 녀석의 관계 어이씨 이거 애매하다. 여기 아니지? 3이 여기지? 양수야 음수야? 1대입했을 때는 음수니까 안 되는 거죠? 2대입했을 때 4하고 2의 관계 4대입한 거 2대입한 거 이번에도 음수야? 2대입도 탈락입니다. 3대입했을 때가 3하고 5의 관계 5대입한 거에 3대입한 거 빼면은 양수 맞아? 우리하고 한 m값은 하나 구했습니다. 4였을 때는 4대입한 6대입한 녀석에서 4대입한 거 뺐더니 양수니? 5대입하면 7대입한 거에서 5대입한 거 뺐더니 6대입하게 되면은 8대입한 거에서 6대입한 거 빼면은 음수 앞으로는 9대입한 거에 7대입한 거 빼도 음수 10대입한 거에서 8대입한 거 빼도 음수인가요? 그럼 가능한 m값은 다 해서 3개 합의값을 구하시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집에서 숙제 금요일까지 적중 예상 문제까지 다 풀어오세요. 방금 저 풀이가 원래 정석 풀인가요? 잘 가세요. 녹화가 잘 됐어.